자, 복잡한 법 규정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4년에 바뀐 경비지도사 선임 기준 그 핵심만 콕콕 짚어볼 텐데요. 이게 또 경비업체 운영 비용이랑 바로 연결되는 문제라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경비회사가 있는데 경비원이 수백 명이고 여러 도시에 흩어져 있어요. 그럼 이분들 다 제대로 교육받고 관리되고 있는지 누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규정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4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먼저 경비지도사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떻게 뽑아야 하는지, 또 예외는 없는지, 마지막으로 어떤 종류가 있고 무슨 일을 하는지 이렇게 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이 모든 규칙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경비지도사. 도대체 법에서 말하는 경비지도사가 어떤 사람인지 그 역할부터 확실히 알아야겠죠? 법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경비지도사는 경비원들을 지도하고 감독하고 또 교육할 책임이 있는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다. 쉽게 말해서 현장 경비 서비스의 퀄리티를 책임지는 사람, 바로 그겁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든 경비업체가 무조건 지켜야 하는 기본 선임 규칙, 핵심이죠. 여기서 딱 하나 먼저 기억해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200이에요. 모든 계산은 이 숫자에서 시작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이 규칙이 전국 단위로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각 시도 경찰청, 그러니까 관할구역별로 따지는 겁니다. 한 관할구역 안에 우리 회사 경비원이 200명까지 있다? 그럼 경비지도사 1명을 둬야 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200명을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 추가 계산이 들어갑니다. 200명을 초과하는 인원 100명당 1명씩을 더 뽑아야 해요. 예를 들어 350명이다. 그럼 기본 200명에 1명, 그리고 남은 150명은 100명 단위로 끊어서 계산하니까 추가로 2명이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총 3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법이라는 게 항상 빡빡하기만 한 건 아니죠.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예외 조항이라는 걸 만들어 뒀습니다. 아주 실용적인 내용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건 어떤 경우냐면요. 우리 회사의 주력 지역 바로 옆, 그러니까 행정구역상 경계선 하나를 두고 딱 붙어 있는 다른 지역에 경비원이 몇 명 없을 때를 위한 거예요. 자, 표를 보시면 확 와닿으실 거예요. 보세요. 우리 주력 지역인 A 관할구역에 180명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지도사 1명이 필요하죠. 그런데 바로 옆 B 관할구역에 25명을 배치했어요. 이럴 때 B 구역만을 위해서 지도사를 또 뽑지 않아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기준이 되는 숫자가 바로 30입니다. 이렇게 딱 붙어있는 옆 동네에 배치한 경비원이 30명 이하다? 그러면 그 지역에는 따로 경비지도사를 두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죠. 이건 정말 재미있는 규정인데요. 지리적인 특수성을 고려한 거예요. 아시다시피 제주도랑 전라남도는 바다로 떨어져 있잖아요. 하지만 이 법을 적용할 때만큼은 두 지역을 서로 인접한 곳으로 쳐줍니다. 근데 말이죠. 이렇게 편의를 봐주는 예외 조항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그럼 무조건 안 뽑아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가 있어요. 여기서 아까 봤던 숫자 200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역할이 좀 달라요. 핵심은 이겁니다. 옆 동네 인원이 30명 이하라 예외를 적용받았다고 쳐도 그 지도사 1명이 관리하는 총 인원, 그러니까 원래 있던 지역이랑 옆 동네 인원을 합친 숫자가 200명을 넘으면 안 돼요. 한마디로 지도사 1명의 책임 한도는 어떻게든 200명까지다 이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아셔야 할 것. 경비지도사라고 해서 다 같은 경비지도사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법에서는 업무 종류에 따라서 2가지로 딱 나눠놨어요. 하나는 일반 경비지도사, 시설, 호송, 신변보호, 특수경비처럼 우리가 흔히 아는 대부분의 경비 업무를 감독하고요. 다른 하나는 기계경비지도사. 이건 이름 그대로 알람 시스템 같은 기계경비 업무를 전담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특수 케이스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공항이나 항만 같은 국가 중요시설에서 일하는 특수경비원인데요. 이분들을 감독하는
일반 경비지도사는 조건이 더 까다로워요. 반드시 법에서 정한 특수경비원 신임 교육을 따로 이수한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자, 오늘 나왔던 핵심 숫자 3가지 한눈에 정리해볼까요? 모든 계산의 기준이자 한 명당 관리 인원의 상한선인 200명, 그리고 인원이 늘어날 때 추가되는 단위인 100명, 마지막으로 옆 동네에 적용되는 예외 기준 30명. 이 세 숫자만 기억하셔도 오늘 내용은 거의 다 이해하신 겁니다. 결국 이런 세세한 규정들이 왜 있는 걸까요? 바로 모든 경비원 한 분 한 분이 제대로 된 지원과 감독을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신뢰할 수 있는 경비 산업의 기초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평소에 다니는 건물이나 공공장소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 감각 뒤에는 사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동하는 정교한 규칙들이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일상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을까요?